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종목 상담 계속해서 진단이 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02-3205-8200번으로 연락을 주시고 또 이게 좀 불편하시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같은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깊이 있게 진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1부 마치고 금방 또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잠깐 흩어지셨던 분들도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유튜브 채팅창 잠시 다시 볼게요. 이 와중에 뭐 꽃피어라 내 청춘님, 그리고 뭐 위에 보니까 뭐 한이님도 계시고 참 조금 약간 슬픈 사연이 담긴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 사정에 처하신 분들 진단 요청 주시면 저희가 같이 진단 상세히 드리면서 위로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한 분, 심연희님, 이 종목 전문가의 삼행시 요즘에 유행인가요? 이번 주에도 종목 진단을 못 받나요? 종목 진단이 너무 어려워요. 딱 한 번만이라도 받아보는 게 소원이네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진단해 주실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야, 이런 정성 저희도 참 마음이 약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정지혜님 초보 좀 부탁드려요라고 해주셨는데 저희가 뭐 다양하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다만 저희도 사실 확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맞아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진단 2부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골라봤어요. 이미숙님의 종목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콜마 B&H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 매수 가격이 좀 높습니다. 매수 가격 37,900원이거든요. 비중 적지 않으세요? 20%. 어떡해요? 지금 가격 24,500원이죠. 네. 이 37,900원 저 정도 수준이면요. 이거 못해도 한 1년 정도 아니면 더 되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난해 한 4월쯤에 이 비슷한 가격이 나왔었거든요. 이게 참 거의 1년 채우시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 가격 수준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차트 조금 더 멀리서 잡아주시면은 이게 얼마큼 많이 내려와 있는지가 체감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종목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콜마 B&H 소질 큽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 해갖고 화장품주 시세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같은 얘기인데 비중이 20% 애매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대응이 어렵겠네요. 어쨌든 2만 원에서 3만 원 가니까 바로 부딪힌 거고, 이게 원래 기술적으로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기대감으로. 그러면서 이제 장이 조금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과하게 밀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왜 저점을 깨거나 막 기술적으로 막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게 돌리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정도면 추세를 벗겨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비싸게 사갖고 하신 김에, 근데 이거 비중이 20%라 좀 애매하네요.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돌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돌아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3만 원을 넘어야 이제 저분이 매수하신 가격대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면 이거 추가 매수하셔서 단가 낮추고 3만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 갈 때 여기서 한번 파시면은 바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비중 같은 거 중시 여긴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니까 더 이상 매수는 아니고 하락 추세를 벗겼어요. 제가 왜 가끔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다 이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간 겁니다. 이게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갔으나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나 좀 그런데, 저는 지금 고용 예상치가 저는 장난을 친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고용 예상치를 너무 낮게 잡아놨어요. 그러면 분명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을 때 미국장을 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콜마 악의 구렁텅이 벗어났고 서서히 주가 반등 시도하면서 못 가도 3만 5천 원은 갈 수 있는 주식. 다만 추가 매수하시라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그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이 주식은 비주도주다 보니까 밀릴 때 조금 더 많이 밀리는 거예요. 비주도주다 보니까. 그 화장품주 요새 전체적으로 좀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좀 길게 보시면 못 가도 3만 원에서 3만 5천 원은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어느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출 만한 주식이기도 하고요. 단가를 좀 낮춰가지고 32,500원 수준에서 팔면 그렇게 큰 손실도 안 날 것 같거든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콜마 B&H 다시 올라오긴 올라올 거예요. 중간에 뭐 조금 더 매수해서 단가를 낮춰놓을 수 있을 만한 기회도 있을 것 같다는 점 전해주셨고, 네. 그렇게 된다면 32,000원대, 32,5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해보자라는 의견도 남겨주셨습니다. 콜마 B&H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요,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종목이가 요즘 시장에서 네.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고 있는데 네. 되게 본의 아니게 어려운 거 많은데 이렇게 또 오랫동안 힘들면 그러니까요. 진짜 이 주식시장을 참 떠날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종목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럴 때는 좀 더 빨리 결단을 내려서 맞아요. 방향을 좀 절단해 버리고 또 새로운 또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거를 준비하는 것도 힘드시겠지만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게 또 너무 또 매몰돼 있지 마시고 저희가 또 함께 해보시기 그렇습니다.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전화 와 있는데요. 드디어. 받아볼게요. 예, 2부의 첫 전화 제가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우리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TNR 바이오랩이요? TNR 바이오 펩. 예. 네네. 예, 어떤, 비중은 얼마나 담고 계세요? 20%예요. 얼마에 사셨습니까? 아까 얼마인가? 그것도 봐야 되는데, 2만이요? 2만 4천 원인가? 거의 24,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다고요? 네네. 이거 오래 들고 계셨네요? 네, 오래됐어요. 그 3만 얼마까지 올라가던 떨어지길래 샀더니 그렇게 아주 힘드네요.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네네. 거의 2021년도에 3만 원을 넘긴 적이 있었죠. 그때 뭐 4만 5천 원까지 갔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죠. 거의 뭐 장중에는 그 정도가 갔다가 지금 차트 나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예. 좀 어렵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는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니, 그 올라갈 수 있나, 아주, 뭐, 가망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좀 자르든가 어떻게 해야지. 아주 지겹네요, 진짜. 들고 그렇죠. 있는데. 약간 뭐랄까 좀 징글징글하다. 정신적인 네. 아픔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본의 아니게 그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전화를 정말 잘 주셨고요. 예. 진단 잘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전문가님, TNR 바이오펩 고생 오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게 요새 존슨앤존슨하고 뭐 이런 조인 얘기도 나오고 좀 기사가 좀 나오는 주식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유창호 앵커 제가 엊그저께 어떤 분 세원물산인지 뭔지 왜 그거 많이 빠져갖고 샀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 한 적이 있었죠. 네네네네. 지금 이분도 고점에서 빠진 거 샀다 지금 고생하시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 주식은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경험하셨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이분이 저를 얼만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손실날 주식 아니에요. 솔직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보면. 네. 그리고 오늘은 여기 유창호 이름도 헷갈려요. 유창호 앵커 이건 진행자 앤드 우리 시청자분들 이 종목 이름 쓰고 오는 말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음 주에 그 변곡점하고 저 아까 얘기했던 그 고용 지표가 있죠.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종목은 이슈가 있거나 변곡점이 있을 때는 설레발을 안 칩니다. 보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 게 다 녹화가 되고 자료가 남는데 헛발질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지와 명예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프라이드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분 제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한번 도전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손실날 주식 아니에요. 그냥 네. 가지고 가세요.
네. 한번 가지고 가보시고 대신 지금 딱 매수가도 또 되게 애매하잖아. 아까 그 콜마 그분하고 비슷한 케이스인데 25,000원 언저리 정도에서는 근데 이거 원래 먹고 나와도 되는 주식인데 이거 이 주식은 네.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좀 올라가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이거 거래 터지면 이 주식. 근데 다음 주에 CPI고 그다음에 그 다음 주에 FOMC니까 제가 이름은 안 쓸게요. 이름은 못 쓰는 거죠. 안 쓰는 게 아니고 못 쓰는 거죠. 이거 네. 최소 25,000원 갑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결단력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유, 시청자님, 원금만 회복돼도 아주 좋겠어요. 그냥 그 종목이 지금 여러 개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게 이 한 종목만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러니까 우선은 네. 시청자님 아유. 단추 하나씩 좀 풀어간다는 느낌으로 맞아요. 예, 네. 하나씩 조금이지만 수익을 내면서 좀 정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원금만 회복돼도 아주 네, 아유 고맙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네, 저희 토마토 네. TV 함께 하시면서 미스터 진단 함께 하시면서 이거 다 복구 하자고요. 예, 또 연락 주십시오. 네네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참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지금 이 종목도 어려운데 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시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게 좀 더 기분이 희망이 보인다. 네. 오히려 계속해서 이것도 너무 맨날 다 마이너스니까 네. 보다 보면 이제 적응해 버려가지고 좌절 상태인데 네. 그래도 이렇게 이 종목 하나를 가지고 또 이 종목 전문가하고 얘기를 또 풀어 나가면서 이거 돌려내면 그렇죠. 다른 종목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맞아요. 절망이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방법을 알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 뭐 과정이 좀 어려웠을지라도 결과적으로 벌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화 주시고 올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희망이 보입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그 새로운 또 희망 찾아서 더 가볼게요. 갑니다. 종목 갑니다. 진단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진단은 유튜브에서 볼게요. 보내주신 분은요, 이한주님이십니다. 항공 갖고 계시는군요. 대한항공입니다. 딱 큽니다. 매수 가격이 31,100원. 비중 제법 갖고 계시네요. 30%. 그러네요. 2부 스타트 라인에 좀 네. 힘겹긴 합니다. 네, 혼날만 하죠. 예, 사실. 31,100원에 매수하셨고 30%인데 지금 23,000원. 종목 진단 부탁한다는 이야기가 들어왔는데요. 또 매물벽에 또. 이번에는 이 종목 전문가께 어떤 얘기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대한항공 3만 원대에 30%. 그런데 지금 23,000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두산중공업보다 더 무거운 주식인데 이거는 제가 아무리 이 종목이라도 진짜 이런 주식이 좀 그죠? 예. 하늘에 떠 있고 와 이거 진짜 무거운 주식인데 근데 우리나라 항공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서 또 몇 개 없지 않습니까? 독보적이고 뭐 그죠? 그거 있죠. 대신 이것도 뭐 코로나 터지고 뭐 하고 해서 뭐 저게 되고 환율 올라가는 거 부담 가고 그죠? 예, 이런 주식은 그 경기를 잘 타야 되는데 매수가가 두통 생기네요. 그죠? 예, 보시면은 3만 원이면 정수리 아닙니까? 정수리. 그리고 지금 조정 중이고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가 감기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금리 어느 정도 밴드까지 올린 다음에 더 이상 금리 인상 안 하기만 해도 환율이 어느 정도 하향 안정되고 사람들도 여행도 많이 하고 뭐 그러면 뭐 못 올라가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대한항공 같은 주식은 원래 시간 투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미스터 진단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 종목 엔터테인먼트 죽어도 얘기 안 하고 게임주 죽어도 얘기 안 하고 또 항공주도 얘기 안 하고 보험주도 얘기 안 하고 은행주도 얘기 안 하죠. 이 종목의 실전 매매 최고 세일 보시면 아무리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무겁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비중이 작으면 이거 추가 매수죠. 비중 작으면 2만 원대는 추가 매수입니다. 2만 원 초반이면 추가 매수. 비중이 30%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어느 시점에서 돌고
바로 3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에요. 한 2만 5천 원에서 2만 7천 원 수준 정도 올라갔다가 또 살짝 밀리고 그러면서 이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2만 7천 원, 2만 7천 원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까지 딱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 그 뒤에 뭐 계속 가져서 수익을 보시든지 뭐 종목 교체를 하라고 하는지는 대한항공은 뭐 그죠? 이 주식은 종목 추천 프로 아니라는 거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만 7천 원대까지는 반등 여력이 있다. 네, 대한항공입니다. 아주 묵직한 종목을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 비중만 적었어도 2만 원대 초 뭐 추가 매수가 가능했을 테지만 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만 7천 원 정도까지의 반등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대한항공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네. 이렇게 갑자기 너무 안 좋을 때 갖고 와 보시면 네. 참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텐데. 갖고 계신 분도 얼마나 네. 답답하시겠어요. 이 종목 전문가도 굉장히 뭔가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질의 공들이 날라오면서 전문가도 너무 무너지고 계시죠, 지금. 예. 자,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그래서 그런지 마음이 무거운 종목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라고 네. 같이 또 공감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이렇게 공감 써주시면은 같이 이렇게 올려주신 분도 네. 이게 또 해결된 건 없지만 마음이 좀 풀어지는 것도 맞아요. 있어요. 예. 지금 뭐 꽃피어라 내청준 님께서도 같은 마음, 같은 입장인 분들이 많네요 라면서 hum을 좀 흘려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우리 또 종목 올라갈 때 또 다 같이 수익 내는 것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목 전문가께서 할 말씀 네, 말씀하시죠. 있으신가요? 제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시간에 진짜 다음 주 시장 전략하고 섹터 점검 분석 다 해주고 공략주 다 얘기해 준 게 적중률 진짜 높았거든요. 맞아요. 나름이 아니고 네. 다 VO돼 있잖아요. 만약에 로봇이든 2차 전지 폐배터리든 막 이런 주식들, 클라우드 관련주든 막 그죠? 이런 주식들 올라오면 제가 텐션이 엄청 높거든요. 근데 저는 고속버스 타고 부산 가라고 하고 있는데 막 택시 타고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막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도 중요하고 그런데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택시 타고 버스 타면 다행이죠. 완전히 광주로 가거나 아니면 저기 딴 데로 가보는 거야 낫죠. 예. 아니 자전거 얘기하니까 갑자기 희망이 없어지잖아요. 언제 도착합니까? 자전거로. 정말. 종목 진단 가볼까요? 예, 우리 같이 버스 타고 가든지 비행기 타고 갑시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예.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홍마마님께서 올려주신 AD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요즘에 굉장히 올랐다가 좀 주춤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하필이면 굉장히 오를 때 또 사셔가지고 아하. 18,600원에 사셨습니다. 네. 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30% 이상 수익을 내고 이제 그 다음에 다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구 보다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게까지. 지금 종목이 야구보다 더 중요하다. 네. 당연하죠. 그 야구 이기면 기쁜 정도지 돈 그렇죠.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돈이 어차피 달렸다고요. 야구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으로서 최대한 마음을 달래보시라라고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AD 테크놀로지입니다. 와, 진짜 오늘 힘드네요. 야구 얘기를 하십니까? 제가 야구 하면은 진짜 일도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참았는데 결국은 야구 얘기를 하네 또. 그리고 이분은 18,600원에 사갖고 27,000원대까지 갔는데 그걸 못 팔아가지고 먹은 걸 다 토했다라고 하고. 진짜 멘탈, 오늘은 보통 멘탈 아니면 못 버티겠어요, 여러분? 좀 아쉬운 게 이게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을 살짝만 얘기해드리면 각이 가파르게 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이 이게 원래 제대로 갈 거면 각이 이렇게 완만하게 밀리거든요. 이렇게 완만하게 밀리면 다시 한번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각이 가파르게 밀렸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리바운드 나오겠죠. 그 리바운드가 나올 때 이 각을 넘어갈 수 있는 장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 다시 되밀릴 거고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 61선 121선, 241선을 딜고 올라가면서 그 뒤에 쳐도 칠 수 있는 이런 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은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가세요. 어차피 27,000원 언저리로 갔을 때 안 파는 분이
그죠? 이거 뭐 매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매도하시겠어요? 이 종목은 진짜 좋게 보는 주식이거든요. 2023년도는 이 주식은 아마도 어느 시점에 가면 이 고점을 넘어가 있을 겁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갖고 계시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AD 테크놀로지 자, 오히려 이제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실망하지 마시고 우선은 가보시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즘 사실 뭐 이런 종목들 많아요. 방금 전에도 봤지만 AD테크처럼 갑작스럽게 쭉 상승하다가 네. 조정 슥 받고 그리고 수익 본 거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진단. 말 듣는데 제가 화가 근데 나죠? 참 이런 상황을 볼 때마다 저희도 참 아이고 앞에 올라갔던 그 숫자 기억이 안 사라질 텐데. 그렇죠, 그렇죠. 참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래도 늦기 전에 이래도 진단을 받아봤으니까 앞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참 소중한 교훈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또 계속 종목 진단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마찬가지로 유튜브로 보겠습니다. AHY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 네. 자, S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S에너지 매수 가격부터 볼까요? 매수 가격은 3,400원, 비중은 20%로 들고 계십니다. 좀 손실 보고 계신데 특히 S에너지가 오늘 좀 많이 내렸어요. 5.5%가 빠졌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낙폭이 제법 좀 있는 편. 게다가 특히 어제장에서 S에너지가 16% 급등했다가 그거 다 뺐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자, 이게 지금 요동치는 흐름인데 바닥에 있다가 쓱 올라오나 싶더니 그대로 다 뺐습니다. 네. 이거 기대감이 이대로 사라지는 건 아닌가 걱정도 좀 되기도 하거든요. 바로 알아볼게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3,400원에 20% S에너지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종목 선택을 잘 못하셨어요. 이게 엊그저께 그 16% 급등했을 때 이게 뭐죠? 퍼스트 솔라. 제가 왜 마케팅 미국장 기업 얘기할 때 퍼스트 솔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거 저기에서 IRA 수혜주 해갖고 태양광이 급등했을 때 따라간 건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같은 거죠. 각 자체가 급등할 수 없는 각인데 급등을 하다 보니까 거래량 없이 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월달 위기를 넘으면 우리나라 태양광은 그래도 괜찮죠? 태양광은 괜찮기 때문에 3월달 위기를 넘어가면 매수가 이상은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보세요. 적자가 엄청나고 이 회사는 매출액이 몇천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 상태에서 기사 하나 가지고 위로 칠 때 따라가면 100% 물리는 거죠. 언제 사는 거냐면 이런 건 사더라도 이 최소한 121선까지도 이렇게 좀 누여가지고 여기처럼 이렇게 누울 때 이렇게 121선이 누울 때 사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보면 121선이 꺾여서 내려오는데 개별주를 건드린 거라는 거죠. 이게 꺾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가면 갖고 있을 때 파는 어떤 그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있다면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려 내려오는 걸 사서 손실이 나는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좀 빨랐다는 거죠. 조금 더 시간을 기다렸다가 여기서 더 왔다 갔다 하면서 121선을 누이고 갈 때는 4,000원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월 달만 넘어가면 이 주식 제가 봤을 때는 시간 투자하시면 매수가 이상 가고 조금 더 세게 가면 4,000원까지도 가능성은 있다. 나쁘지는 않은 주식이나 급등할 수 없는 자리에서 급등했다가 밀리는 거라 뭐 좀 탄력이 약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나쁘진 않은 종목이다. 탄력이 좀 약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잘 가면 뭐 4,000원까지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는 있겠다라는 점 같이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에너지까지 봐드렸습니다.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하네요. 네, 그래도 3분 남았는데. 종목 하나 일단 더 가보고 볼까요? 네, 전화 받고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떤 종목이십니까? 네, 롯데케미칼 예. 19만 5천 원에 비중 30%입니다. 네, 19만 5천 원이면은 조금 높을 때 사신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오래됐어요.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바로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옛날에 이게 30만 원 넘었던 종목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갈 수 있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최근에 좀 올라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성을 주고 있는 그런 롯데케미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 제가 한참 전에는 안 좋게 얘기했었던 주식이죠. 작년 4분기에 그 PF 문제도 있고 일진머트리 인수 이 건. 근데 이제 인수 했지 않습니까? 품었어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게 맞아요. PF 쪽은 아직은 뭐 완벽하게 클리어한 기사는 없으나 어쨌든 롯데케미칼이 그것 때문에 뭐 위험하거나 그럴 주식은 아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요거 다음 주에 CPI하고 요런 변동성 때 좀 등락혼조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2만 5천 원대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장기로. 이런 주식은 장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시고 비중이 너무 많으니까 20만 원대 넘어갈 때 10%만 줄이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장기 투자하시면 이거 새로운 성장 동력 업었으니까 20만 원 이상은 무조건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근처까지 그 수익 나올 수 있네요. 네, 잘 한번 고맙습니다.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너무 칼같이 끊으셔가지고 네. 제가 깜짝 바쁘신가 봐요. 예. 뭐 종목진단 알맹이는 다 이제 가져가셨으니까요. 아무쪼록 뭐 잘 대응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네, 야구도 한다니까 약간 야구 느낌으로. 자, 지금 말씀드린 이 순간. 바로 이 순간. 예, 인베스팅을 보면요. 이제 나왔습니까?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됐는데 말이죠. 네, 실업률 2월치 나왔습니다. 예상치 넘겼고요. 어허. 비농업 고용지수 예상치 넘겼습니다. 네. 미국의 평균 시간당 임금 예상치 살짝 하회에 있고, 예. 그리고 나머지 민간 비농업 고용 변화도 예상치를 넘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임금은 낮아졌어요? 네, 자, 그렇군요. 평균 주당 근무 시간도 약간 보합 정도 되는데요. 네. 자,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중요한 지표입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보세요. 제가 얘기했죠. 이런 방송에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자, 여러분, 이 지표는 결과로 얘기하면은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265K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난보다 떨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504가 지난번인데 301이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예상치를 낮게 잡아서 예상치보다 높아진 거죠. 그죠? 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했던 겁니다. 이 임금, 파웰 의장은 이 고용도 강조하지만 임금을 더 강조했어요. 근데 임금은 떨어졌습니다. 저는 얘가 4.8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저는 이거만 떨어지면 무조건 시장에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할 거를 이미 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표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말이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실업률이 높아졌습니다. 이 높아진 실업률이 이 민간 고용을 커버시킬 겁니다. 생각보다 다행입니다 정도. 이제 여러분들 CPI 고비만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지표면 월요일날 우리나라 일단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 중립 이상의 지표고, 여기서도 하나를 얘기하면 분명히 이제 어떤 기사가 나올 수 있냐면 300을 넘었다. 이게 원래 200 이하로 내려가는 게 좋은 거거든요. 200 이하로 내려가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300이라는 것 때문에 여전히 고용이 강력하다 하면서 위로 치고 가는 것도 맞겠죠. 그죠? 아까 그 옵션 가격이 작았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큰 변동성은 아닌 재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기반으로 지금 미국의 지수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예. 지금 S&P 500이 0.2% 상승하고 있고, 네. 나스닥 쪽에서 0.8, 어우, 0.33. 삼. 원래 0.7까지 올라갔다 약간 떨어지고 예, 있고요.
그리고 다우 지수가 0.05 강보합 정도의 움직임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중소형 이쪽에서 0.2% 살짝 마이너스 나는 정도의 지수 선물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다렸던 이 고용지표에 대한 분석, 해석을 간단히 좀 들어봤으니까 계속 또 이상, 예. 네, 종목 진단을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더 자세히 정리된 내용들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 이번에는요. 지금 유튜브 종목 진단으로 이어가 볼게요. 땅하늘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자, 요거 코위버인데 7,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많지 않으세요. 5%입니다. 오늘 4% 떨어졌는데 아직도 상승권에 있긴 합니다.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7,820원입니다. 코위버의 최근 흐름 보면 이 코위버가 사실 오늘장에 9%까지 강세였어요. 네. 그렇게 나왔다가 다 빼고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간 겁니다. 변동성. 자, 그러면 예. 이게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네요. 자, 이종복 전문가님, 코위버인데요. 요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양자 컴퓨터 갖고 장난친 건데, 제가 이게 종목 얘기하고 이런 얘기할 때, 제가 양자 관련주도 2023년형이다라는 얘기 작년도에 이건 진행자하고 방송할 때 한두 번씩 얘기했었던 내용인 거거든요. 그게 부각이 됐는데 너무 빨리 부각이 됐어요. 매수가 높지 않은 거 좋고요. 양자를 믿는다. 양자는 사실 믿고 안 믿고가 없는 거거든요. 양자는 필연이에요, 필연. 저는 상대적으로 얘기를 자주 하니까 옵티시즈라는 주식이죠. 메타버스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는 옵티시즈가 양자하고도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그 주식을 주로 자주 얘기하는데, 주식 시장의 어떤 변동성 요인 플러스 아직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로 쏘다가 뒤통수 맞았다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하시면 아마도 이건 장기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면 아마도 10,000원대 쪽 이상으로 갈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내용은 있다. 그리고 아직 이 주식은 큰 어떤 시세 분출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이 양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많다면 장기 투자 종목이고,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페페더리 살 거예요. 만약에 그러신다면 돈을 구해서 사고 이 주식은 장기로 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코위버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번 주에 나왔던 양자 컴퓨팅 관련된 이야기, 아시죠? 양자 역학은 너무 어렵지만 양자 컴퓨터 그냥 대단히 빠르게 연산을 처리하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른 그런 컴퓨터 기술을 말하는 건데, 네. 그 관련된 이야기 정책적으로 좀 밀어줄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관련주들 막 급등했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그래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쭉쭉 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네. 코위버에 대한 내용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종목 진단 코위버까지 살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레퍼토리로 넘어갈 때, 네. 이제 AI라든지 그렇고 한 번에 종목들이 쭉쭉 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맞아요. 기대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같이 갔다가 이렇게 흐름을 이렇게 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좀 뭐랄까요? 기대만 가지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새로운 거니까, 성장할 거니까 네. 이대로 갖고 있으면 무조건 만사 괜찮을 거야. 그렇게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걸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네. 이걸 항상 이렇게 드라마 보듯이 이런 양자 컴퓨터도 이렇게 얘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방송을 많이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트렌드를 놓치지를 않는다. 맞아요.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요, 이번에 전화 가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네. 연결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 이종복 전문가님 진짜 팬입니다. 그러세요? 네. 삼행시 한번 갈까요? 네, 패스하겠습니다. 네, 처음 방송하는데 너무 겁주면 안 되죠. 네. 자, 우리 어떤 종목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메커스요. 네커스. 얼마에 사셨어요?
8,000원이고 비중 20%요. 8,000원이면은 지금 수익을 좀 보고 계시는데 올해 사셨어요? 1월 달이요. 1월 달에. 축하드립니다. 야. 근데요, 이거요. 네. 예전 여름인가? 가을쯤인가? 이종복 전문가님 마켓텐에서 예. 이거 드론 관련주고 예. 그 비메모리 그쪽을 해가지고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계속 보고 있다가 이 회사가 엄청 영업이익도 좋고 매출액도 좋아가지고 네네.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월달에 양봉 나오는 거 보고 바로 매수했거든요. 스토리 좋죠. 그쵸? 아주 좋습니다. 예, 네. 담아놓고 있다. 저 전문가님 엄청 팬이에요. 야, 지금 박수 벌써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가지고 로봇 관련주 3위 THK로 갖고 있거든요. 거의 또 하나의 이종복이네요, 약간.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또 이렇게 우리가 저희 프로 얘기한 거 똑같네요. TV 맞아요. 보고 있다가 괜찮은 거 담아놓은 상태에서 타이밍 봐서 잘 들어가신 그런 케이스인데요. 어쨌든 이제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궁금한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이거를 제가 목표가를 12,000원 보고 있다가 네. 회사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냥 계속 갖고 한 15,000원까지 갈까 아니면은 그냥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고 한 10,000원대 내려오면은 다시 줄였던 걸 늘리고 목표까지 갈까. 그 생각 좋습니다. 중이거든요. 야, 전략을 지금 막 짜놓고 계세요. 자, 이 전략, 네. 우리 시청자님의 전략이 과연 전문가님의 평가에서 어떻게 좀 고쳐지면서 수정이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메커스예요. 이분 이종복이를 좋아하면 12,000원에서 한번 팔았어야 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진짜 제가 비메모리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눈치를 많이 주거든요, 사람들한테.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비메모리 대신 이제 가벼워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어떤 분 종목 진단 해줄 때 거래량 그 외 지니뮤직 그분 N자형 목표치가 전고점으로 왔죠? 1, 2, 3, 4, 5. 그럼 1, 2, 3, 4, 5식으로 갔어야 이걸 뚫고 갔을 텐데 파가 이게 짧아갖고 여기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종복이가 실력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마주보는 고점이었을 때 거래가 안 터질 때는 한 번 정도는 털어야지. 왜냐면은 10,000원 아래의 주가가 10,000원을 넘어가면 12,000원에서 12,500원 사이에 저항을 받는다. 이걸 알았어야죠. 이종복의 팬이라면. 자, 두 번째. 아까 말한 거에 답이 있습니다. 1, 2, 3, 4, 5. 1, 2, 3이니까 4, 5. 이게 다음 주에 CPI 때 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12,000 돌파하면서 근데 기술적 분석 공부를 되게 많이 하긴 하네요. 이게 딱 목표가가 15,000원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이 자체가. 근데 15,000원을 가기 전에 12,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쉬었다가 다시 가면서 15,000원으로 가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이 주식이 비메모리의 대표 주자고 드론도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인공지능 챗봇에도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좋은 주식이니까 관심 가지셔도 돼요. 대신 지금은 쌍봉식의 그림이기 때문에 10,000원 이하로 한 번은 내려왔다가 다시고 가야 크게 갈 수 있다. 여기까지 진단 드리겠습니다. 야, 전략에 좀 많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한번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예. 네. 야, 정말 씩씩한 목소리로 네. 우리 이종복 전문가의 팬분께서 연락을 또 주셨네요. 네, 이 팬이 말씀해주신 뭐 기술적인 분석도 또 해보시니까 우리 아까 1부 때 했던 얘기를 네. 여기서 또 실행에 옮기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십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메커스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종목 진단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 유튜브로 가보겠습니다. 홍혜경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토 애청자입니다 하면서 요 종목 명신산업 가지고 계십니다. 자동차 부품 쪽으로. 그렇죠. 21,200원에 25%. 꼭 전문가님의 고견을 점점 이렇게 해주셨는데, 명신산업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6만 원도 넘어갔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전성기를 지났군요. 네. 예. 근데 명신산업 사실 기대감은 계속 있었어요. 자동차만 좀 살아나면. 요즘 또 2차전지 그러니까 또 같이 좀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밑에 있는 상황이고 요즘에 슬슬 조금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명신산업은 어떻게 봐야 되는 종목인가요? 제가 이거 지금 4번째입니다. 야, 진짜 이토마토 분들이라면 명신산업은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명신산업이라는 주식을 사람들이 자주 물어보는 이유는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일단 그리고 이게 테슬라 관련주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저는 그것도 알거든요. 근데 어쨌든 4번째인데 이 주식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긴 간 거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너무 세게 올라갔다 밀려갖고 차트를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보면 딱 여길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한 번 더 치면서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거래량하고 이제 이런 게 들어와야 돼요. 22,500원에서 25,000원대. 이쪽으로 칠 때 거래가 들어와야 여길 넘어가는 거고, 그때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가 단기 고점의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종복이가 이거하고 되게 유사한 주식을 진단했던 게 있을 겁니다. 가온칩스라고 비슷한 차트거든요. 근데 가온칩스 얘기할 때는 목소리도 크고 자신있게 팡팡팡팡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자신 있는 주식, 칩 관련주. 근데 명신산업은 어쨌든 테슬라 관련주, 뭐 자동차 부품주. 저는 테슬라 쪽은 잘 안 본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도 원래 하지 말라고 해요. 제 주위 사람들이나 뭐 대놓고 우리 아들내미는 아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나는 이종복이니까 할 얘기는 하거든요. 내가 테슬라 별로 안 좋아한다는데 그게 뭐가 어때서.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명신산업 하락 추세 돌파 기술적으로 퍼펙트 눌림목 잘 받고 칠 때 22,500원에서 25,000원 부근의 거래량 확인. 여길 세게 치고 가면 더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가 단기 고점의 확률이 높다. 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우, 깔끔합니다. 네, 명신산업에 대한 종목 진단을 이렇게 명쾌하게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 내용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2부에도 종목 진단을 많이 도와드렸는데 종목 진단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싶지만 네. 또 중요한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2부의 하이라이트죠. 그렇죠. 우리가 종목별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몰라서는 결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장 흐름 정확하게 짚어보는 시간 지금부터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일부 얘기가 실질적으로는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답이 다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종복은 일부가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드린다고 그랬죠? 아까 그게 제가 필이 왔을 때 하는 그 목소리 톤서부터 모든 게 필이 왔을 때 하는 얘기거든요.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우선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얘기가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에 옵니다. 왜 역사적 변곡점이라고 하는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다 지금 이제 사라진 겁니다.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 FOMC를 기준으로. 그래서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거고 그 CPI가 결국은 FOMC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그 CPI의 수치가 중요한 거고요. 그 CPI의 수치가 되게 크지 않을 경우에 흔들릴 때는 적극 매수라는 얘기는 진짜 이종복이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진짜 전문가로서의 사명감으로 준 의견입니다. 대신 그 뒤의 흐름까지는 예측하지 않은 거라는 단정까지 진 거. 그런 게 중심이론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변동성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는 어떤 그런 흐름인 거예요. 그 FOMC 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잘 보시고 시장 자체를 그 다음에 그 역사적 변곡점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주식시장이 바닥권이라고 여기서 더 빠지면은 또 추가 하락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수의 위치가 저점이죠. 지금 지수의 위치가 저점인데 호재가 계속해서 안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긍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고점에 있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데 310단에 있다라는 거, 그게 긍정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를 못하니까 이 시간에 310에서 312짜리를 지지라는 얘기를 지금 3주 거의 4주 하는 걸로 기억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조금 더 빠지면 307까지. 근데 작년 12월 달로 가볼게요. 작년 12월 때는 12월 달은 나올 때마다 지지가 계속 낮아졌어요. 나올 때마다. 처음에는 312에서 312 기술적 지지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307에서 305 쪽까지 하단을 내렸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302에서 300 얘기했고 그 다음 주에 왔을 때 292까지 얘기했고 하면서 4번 연속 저점이 내려갔습니다. 작년 12월 달은. 근데 지금은 310에서 312짜리가 지지의 역할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 3번, 4번째 아마 그게 안 바뀌었을 겁니다. 그리고 CPI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보다 훨씬 강한 장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 다음에 지수 밴드 얘기할 때 지금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죠? 여기도 보시면은 어김없이 310을 깨지 않았다라는 얘기 또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도 출회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저 31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7.5면 302이거나 300 수준밖에 안 되죠. 저점의 단이 한참 높은 상태에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변동성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를 부연 설명하고 보충해 주기 위해서 이종복이가 가장 자신 있는 옵션 가격 구조 플러스 콜옵션, 풋옵션의 차트 분석을 해드리면서 하나 얹어서 변동성 차트까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는 그 짓을 20년을 했고 그 짓거리를 7년을 하면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저를 하얀 와이셔츠 입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서 같이 얹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부정적이거나 나쁜 얘기가 없죠. 이종복 이종복 미스터 진단 보시는 분들, 그죠? 저는 뭔가가 무섭거나 위험해 보이면 나쁜 얘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맞을지 틀릴지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나쁜 얘기가 거의 안 들어갑니다. 다만 변동성이 있는 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변동성이 있는 거,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7.5 저 정도.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주도주가 강력했어요. 역사적으로 주도주가 강력한 시장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외봉으로 죽은 적 없고요. 역사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최근에 주도주의 역할을 하면서 올라갔던 2차 전지서부터 쪽, 그 다음에 먼저 올라갔던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날라다니는 로봇 관련주 등 시장의 중심주의 역할을 하는 주식이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정도가 약하고, 지금 시간이 될라나요? 이거는 지금은 강력,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066570. 제가 이거 LG전자 어떤 분 질문했을 때, 적당히 추가 매수 하셔도 돼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죽을 짱이면 LG전자가 여기서 그냥 이쪽으로 죽죠, 이쪽으로. 근데, 하이닉스가 약한 거, 요런 게 부담 가는 겁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약한 게 부담이 가도 어쨌든 하이닉스는 이 8만 원에서 이 저점을 아직 깨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05940, 05490. 와, 이거 코드 번호 또 여기서 치는 거 보면 사람들 놀라겠는데. 포스코홀딩스 같은 주식도 보시면 추세가 상방 추세고, 아까 롯데케미칼도 턴에 있고, 그죠? LG 엔솔도 고점에 있고, 물론 그들이 쫙 밀릴 때 지수가 밀리겠지만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주식은 그냥 장세 자체가 폭락장으로 갈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내리꽂히는 흐름은 안 나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이쪽으로. 그래서 결론, 주도주의 강력함까지 얹으면 무서울 건
CPI 데이터의 수치예요. 그 CPI 데이터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만 확인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 없어요. 돈 버는 데는 전혀 지장 없다. 다만 그 CPI는 수치는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CPI 때문에 장이 밀린다. 종합 310 기준에 제가 이 시간에 얘기한 건지 마케팅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종합 310이나 그거 이하 쪽으로 왔을 때 매수하면 물려도 먹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숫자를 확인하고 나서 최종 점검은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도의 내용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종목 적당히 주도주급의 주식이나 이종복이가 강조하는 주식들 잘 보시면 위험하진 않습니다. 대신 뭐 여러분들이 소외주를 갖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조금 고생할 수는 있지만 매도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언제든지 있으니까 이 CPI 수치를 보고 판단을 하되 그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판단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이슈들을 말씀을 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는다까지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의 전략까지 완벽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동안 열심히 도와주신 이종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자, 뭐 해볼까요? 제가 했어요, 이거. 자, 한 가지 좀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클래스통 업종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업종 마스터 클래스 1탄 2차 전지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중요하죠. 됩니다. 지금 이 강연회가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 45분까지 진행이 된다는 점 네.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화면에 나가고 있죠. 예, 저 방송 광고에서 QR코드 찍어서 신청서로 이동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신청서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도 올려드렸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50명 접수를 받게 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죠. 네, 시장이 어렵지만 이럴 때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뭐 클래스통이라든지 새롭게 저희가 오픈하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빨리빨리 좀 하기 위함이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고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